한 주간 회자됐던 화제 말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네, 오늘도 함께합니다. 비유의 장인 혹은 비유의 달인 MC 장원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장인으로 바뀌었네요. 네, 장인과 달인 왔다 갔다 하는데 작가님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네, 통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정착하겠죠, 뭐. 네, 몇 달이 지났는데.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MC 장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말들을 준비해 보셨는데 일단 첫 번째 말을 만나보죠. 윤석열 전 총장 날치기 공부 중. 와, 홍준표 의원의 말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건가요? 네, 홍준표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이제 자신의 복당 관련 기자회견을 연 뒤에 네.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말인데요. 네.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 대통령의 직무에서 검찰 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0.1%도 되지 않는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부 총체적으로 대통령의 직무인데 네. 이 검찰 수사나 평생 하신 분이 지금 각 분야에 날치기 공부를 하고 계신다. 좀 더 공부를 하시고 국민 앞에 나왔으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뭐 속성 과외, 뭐 네. 대선 과외,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날치기 공부는 뭐예요? 네. 저 진짜 그러니까요. 처음이에요. 처음 들어봐요. 예, 공부 뭐. 앞에 날치기는 좀 좀 생소하죠. 네, 네. 처음이라니까요. 보통 진짜. 이제 벼락치기, 벼락치기죠. 뭐 초치기 뭐 이런 이야기를 네. 붙이는데 근데 날치기가 왜? 제가 봤을 때는 제 네.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굉장히 엄선된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엄선데요. 벼락치기 공부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친근감이 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네. 학창 시절 벼락치기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늘 했었죠, 저는. 네. 예, 그리고 이제 벼락치기가 또 효과적일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전날. 그런데 이제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단어를 선택하다 보니 벼락치기가 너무 약해서. 이제 본인만의 표현으로 이 날치기라는 표현을 만든 게 아닐까. 예, 보통 국회에서 날치기는 이제 다수당이 이제 법안 통과를 그렇죠. 위해서 이제 소수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통과시키는 걸 날치기라고 하는데 네. 그것과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비유가. 그러니까 경험칙상 워낙 네. 이제 국회에 오래 계시고 날치기를 해보기도 하고 당해보기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익숙하셨나? 본인도 모르게 나온 게 네. 아닌가 그런 게. 네, 일단 부정적인 이 의미로 사용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었죠? 네, 이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대권의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는데요. 네. 이 지사를 향해서는 자기가 저지른 그런 양아치 짓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녹음기를 틀어버리면 찍어줄 사람이 있겠느냐라면서 그 과거 이제 형수 욕설 의혹을 다시 한번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형수 욕설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정말 여러 차례 해명을 하긴 했는데 또 이제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군요. 네. 홍준표 의원 참 자주 출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방송에서도 그렇고 뭐 직접 출연은 아직입니다만 네. 오늘도 모두각이 거의 이런 분위기인데 윤 총장, 뭐 이 지사 아무래도 그 1, 2를 달리시는 분들이어서 계속 이렇게 뭔가 공격 포인트를 잡은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정치계에서 돌아다니는 오랜 구원 중에 하나가 또 자신이 누군가와 싸우는지를 보고 자신의 위치가 결정된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 여권에 가장 또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있는 잠재적 후보이기도 하고요. 네. 홍준표 의원이 아직 복당은 용언한 상태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본인을 계속 부각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나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날설 반응을 하는 것이 뭐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있겠으나 일단 본인의 존재감을 계속 보이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겠죠. 어제 저희 그 원정대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홍준표 의원이 복당 청문회라도 열어달라. 히말라야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복당 청문회 열리면은 근데 복당 청문회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오늘 처음 듣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네요. 그러니까 날치기 공부의 복당 청문회. 복당 청문회를 하면은 홍준표 의원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뇌피셜상. 복당 청문회요? 네. 일단 연다면 누구한테 일단 유리할까요? SNS로 보통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대선배가 눈앞에 있다. 눈앞에 면전에 두고 솔직히 게다가 과거 또 같은 당에서 또 어느 정도 이제 눈에 띄는 활약을 하셨던 분이고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대선 후보
것까지 네. 앞에 두고 이렇게 날선 발언을 하기에는 네.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대면이니까 가능하지만 면대면 네. 가면은 네. 조금 화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제 이게 속된 말이지만 이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죠. 이게 네. 온라인상에서는 격하게 반응이 가능하지만 네. 면대면으로는 세게 할 수 있는 사람, 그것도 같은 당의 선배, 네. 게다가 또 몇몇 사람들은 또 검사 선배이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또 얽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홍준표 의원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판단이 되어지네요. 네, 저도 100%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로 넘어가 볼까요? 부모님 말씀 잘 따르면 나처럼 된다. 이게 참 묘하네요. 이게 좋은 네.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말이라고요? 네.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죠. 노소영 관장은 11일 SNS를 통해 어머니가 자신에게 미안하다라고 했다라면서 내 뜻을 펼치지 못하게 하고 집안에만 가두어둔 것 그리고 오지 않는 남편을 계속 기다리라고 한 것 여자의 행복은 가정이 우선이라고 우긴 것 등을 미안하다. 너는 나와는 다른 사람인데 내 욕심에 그랬다라고 했다라면서 글을 남긴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노 관장은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면 나처럼 된다. 모든 젊은이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노 관장은 현재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데요. 네. 앞서 이 최 회장은 지난 2015년이었죠. 혼외자 존재를 알리면서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 중이었죠. 네. 이 참 노 관장의 글 보면 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결혼 생활, 뭐 결혼 생활이 중요하지만 뭐 인생 전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인생 전반이 뭔가 좀 씁쓸하다라는 느낌을 네. 받게 하네요. 이 글이. 사실 네네네. 뭐 대중에 알려진 바만 갖고 판단을 해봐도 생각을 해봐도 쉽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을 것 같다라는 건 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직 혼인 관계에 있는데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이 이혼 의사를 밝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하고 네. 또 공개석상에 또 함께 자리했다라는 이야기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감내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이었을 그렇죠. 것 같긴 합니다. 네. 이제 부모님 세대랑 자녀 네. 세대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서로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부분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가 좀 다른데 그 노 관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연세가 이제 좀 있는 네. 상황에서 또 부모님한테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이 세대 간의 그 차이라는 게 글에서도 그냥 금방금방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뭐 과거에 뭐 어른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 있지만 네. 사실 어르신들이 오랜 기간 인생을 살아내면서 겪으신 경험 같은 것들은 분명 존중받아야 하고 네. 배울 점이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많은 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떡이 생기는데 그 떡이 나에게 맞는 떡인가? 상하진 않았는가? 네. 아니면 밤에 물 없이 떡 먹다가 목이 막히진 않을까? 그렇죠. 이런 거 판단해서 먹는 건 본인의 몫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모든 걸 또 어른 세대들에게 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늘 이제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가치 판단의 기준도 함께 변화하는 것이고 지금 기준에 봤을 때 전혀 옳지 않은 것이 과거에는 또 통용이 되기도 하고 네. 그랬으니까 그런 괴리감은 분명히 존재할 텐데 서로 존중을 바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분명히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좀 가정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를 한 편 며칠 전에 봤어요. 네? 유명한 영화죠. 죽은 시인의 사회. 내용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내용도 그거거든요. 그 연극 배우가 되길 원하는 자녀와 맞아요. 의사가 되길 원하는 부모 사이에 이제 장래 문제를 갖고 의견 다툼이 있다가 이제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30년 전 영화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의견 충돌이나 가치 판단 기준의 괴리감 같은 건 늘 존재하니까 현명하게 결국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아니 그나저나 그 영화 되게 오래됐는데 네. 왜 다시 보셨어요? 제가 영화 관련 방송을 하고 있어서 옛날 영화를 좀 다룰 일이 있어서 보게 됐는데 죽은 사회 그건 지금 봐도 좋은 영화잖아요. 좋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소식 들으시고 4221번님이 우리나라가 부모의 자식에 대해 간섭이 과한 건 사실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결혼해서 일가를 이루었으면 전혀 간섭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자꾸 갈등이 생기죠.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저도 사실 어머님이랑 같이 이제 사업을 좀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좀 정리를 했거든요. 네네. 그 이후에 잘 됐습니다. 그 이후에 잘 됐어요. 네. 어머님이 이 방송 지금 안 듣고 계신 거죠? 아니에요. 네. 제가 직접 대놓고 어머니께도 말씀드리니까 그랬어요? 이해해 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9414번님 장원님의 매력적인 캐릭터 좋습니다. 끝에 이 문장이 있어요. 장수하세요. 캐릭터가 좋습니다랑 장수하세요는 좀 널뛰기를 하네요. 내용이. 네, 어쨌든 좋은 말씀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장수하겠습니다. 다음 말로 넘어가 보죠. 마지막 말입니다. 왜 안 죽노? 이건 또 어떤 얘기예요? 좀 무서운데요? 이거는 좀 섬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에 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던 남성이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가 그 위염 그리고 식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병이 생길 만한 뭔가 근거가 잘 떠오르지 않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의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난다고 느낀 그 경험이 퍼뜩 떠오른 겁니다. 칫솔에서?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칫솔을 락스로 세척을 하진 않잖아요. 안 하죠. 네. 입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러니까. 네네네. 그래서 좀 의심스러운 마음에 이제 아내 몰래 집안에 녹음기랑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네. 근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제부터 섬뜩해집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는데요. 네. 왜 안 죽노? 락스물에 담그고 싶다.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 같은 아내의 혼잣말하는 소리가 담긴 겁니다. 혼잣말? 예. 그러니까 뭔가 좀 무서운데요?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를 이제 녹음된지 모르고 그냥 혼잣말 하시고 혼잣말을 한 거죠. 건데 이게 딱 잡힌 거예요. 네. 그 발견하고 당연히 이 남편은 경악을 했겠죠. 그러네, 무섭네요. 네, 근데 이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2달 동안 25차례나 이 동영상에도 찍혔고요. 녹음도 됐고 결국 남성은 이 아내를 살인 미수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아내도 맞고소를 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문자 기록을 몰래 보고 대화를 녹음했다라면서 이제 맞고소를 한 겁니다. 최근 법원은 남성이 카메라 녹음기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좀 일견 이해가 된다라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고요. 네. 아내는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녹음기만 설치한 게 아니라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기 때문에 뭔가 작업을 하는 뭔가 일을 벌이는 걸 다 고스란히 담고 있었겠네요. 그렇죠. 락스물에 담그고 싶다. 왜 안 죽노? 이거 좀 무서운데. 너무 영화 같은 장면이에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요. 뭐 그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상에서. 이거 실화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실화인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섬뜩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그래도 눈치가 좀 있으셔가지고 녹음기 카메라를 설치했으니까 뭐 이렇게 된 거지. 저는 좀 둔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락스 냄새가 나도 이게 이 청결함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닦았을 텐데 이 남편분이 뭔가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는지 이걸 좀 의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좀 무섭네요. 뭐 오늘 저희 비온 장려 특집 이런 거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됐네요. 됐어요. MC 씨는 이제 이런 소식 전해주실 때마다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방송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또 안 좋은 소식이 많잖아요. 결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을 다루는 경우는 잘 없는데 주변에 좀 물어봅니다. 지인들한테 먼저 결혼한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좋은 얘기만 하세요. 좋은 얘기는 아무도 안 하십니다. 기억에 남는 게 장원아. 네가 사람들을 막 만나다 보면 진짜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평생 이 사람과 함께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만 피하면 돼. 라고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들려오는 결혼 이야기는 그 불만 이야기하는 콜센터로 전화 오는 불만 센터로 전화 오는 그런 내용. 이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얘기만 하거든요. 좋은 얘기하면 솔직히 좀 남부끄럽고 하니까 보통은 안 좋은 얘기를 하십니다. 미담을 좀 피하죠 사람들이. 남부끄럽기도 하고 남사스럽고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거니까 본인이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다 싶으면 그 사람만 피해라 이런 조언도 있었다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MC 장원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